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내 마스크 제조업체를 찾아 현장 관계자들과 마스크 생산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지사는 9일 안성시 양성면의 마스크 제조업체 YJ코퍼레이션을 방문해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2012년 개업한 YJ코퍼레이션은 보건용 마스크를 주로 생산하는 업체로 현재 하루 30만 개를 생산해 공공기관 등에 납품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현재는 마스크 생산 물량을 어떻게든지 늘려야 되는 상황이고 유통구조상 누수가 없게 하는 것, 최종 소비자에게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며 마스크 생산을 확대하는데 어떤 도움이 가능할지 현장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여쭤보려고 왔다고 말했다. 이에 김윤종 공동대표는 핵심 원자재인 MB 필터를 기재부에서 물량 통제를 하면서 오늘부로 공급을 못 받고 있다며 필터와 제조시설의 증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지사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마스크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 같아 장기적으로 원자재 수급이 문제라며 현재 생산 제품보다 성능이나 단가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다른 필터를 쓰거나 필터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대량 생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식약처 승인 등 관련 절차가 해결되면 경기도에서 대대적으로 생산해 무료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이 지사는 공장 증설을 위한 규제 합리화, 경기도 이용 일자리를 통한 인력 수급 대책 등 필요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 지사는 마스크 생산에 필요한 재정, 규제 완화, 행정력 등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예정이라며 나와 가족, 이웃을 지키는 마음으로 공급량 확대에 매진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비자 피해 중재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에 따른 결혼 예식, 여행 계약 등의 취소로 인한 위약금 분쟁에 대해 직접 조정에 나선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절차 없이 지자체가 소비자 분쟁을 중재하는 것은 전국 최초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도민 피해 사례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와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가 협력해 9일부터 코로나19 소비자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4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되기 시작한 지난달 1일부터 이달 6일까지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결혼식 취소 또는 축소에 따른 위약금 분쟁에 대한 상담 문의는 전국 기준 약 1980건이고 이 중 경기도민의 접수건이 1/3가량인 약 770건에 달했다. 도는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및 가이드라인이 미비해 당사자 협의나 민사소송 등을 통해 다퉈야 하는 점에서 사회적 갈등 비용과 소송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지방정부의 적극적 중재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코로나19의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으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외부 행사 자제를 권고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공정위에서 고시한 표준예권이나 소비자 피해 분쟁 해결 기준에서 위약금 조정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천재지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결국 소비자로서는 업체가 재난 상황이 아닌 소비자 규칙 사유로 인한 해제 기준에 근거해 요구하는 위약금을 지불하는 것에 다른 대처 방안이 없는 셈이다. 최근 공정위에서도 소비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취소된 것인 만큼 업계의 원만한 합의를 권고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를 위해서는 사업체나 소비자 모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중립적인 기관의 중재 역할을 위해 경기도가 가장 먼저 직접 조정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 절차는 당사자 간 합의를 기본으로 하되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내 변호사 등 전문 인력과 조정 전문가인 외부 위원 등으로 구성된 조정단이 참여, 조정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 내에 소재하는 예식장, 여행사 등과 계약을 체결한 경기도민이며 신청을 원하는 소비자는 기존의 소비자 상담센터로 문의하고 조정 지원을 원한다는 뜻을 밝히면 접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도는 조정에 적극 협조한 업체를 선별해 5월 초에 착한 예식장, 착한 여행사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 해당 업체와 우수 사례를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적극 홍보하는 한편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코로나19 피해 기업을 위한 긴급 경영자금 지원 등 각종 정책과의 연계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도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과 표준 약관 등의 개정이 필요한 만큼 이번 분쟁 조정을 토대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다음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3월 9일 정례 브리핑 뉴스입니다.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은 분당 재생병원 확진자가 9일 현재 총 13명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례 브리핑에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공공의료사업단 교수인 이희영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이 나섰다. 확진자의 노출 기간은 2월 24일부터 3월 7일로 응급실 81W, 82W, 61W, 62W, 51W, 영상의학과 등 검사실에서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접촉자는 총 517명으로 앞으로 역학조사 진행에 따라 추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응급실 등의 입원 환자는 원내 1인 격리를 하고 있으며 노출 기간 내 접촉자 중 퇴원한 환자 171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시행 중이다. 퇴원 기준에 부합한 경증 환자 5명은 이날 중 타 병원으로 이송할 예정이다. 8일 20일시 기준 재원 환자는 160명이다. 지난 5일 첫 환자 발생 시 입원 환자 349명, 해당 기간 동안 휴직 등의 사유로 출근하지 않은 103명을 제외한 직원 1,441명, 보호자 및 용역 직원 203명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를 완료했다. 도는 앞으로 접촉자, 의사 환자 등의 검사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유증상자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노출기간 퇴원한 환자들 중 검사 결과가 음성인 대상자는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14일 동안 격리 후 추가 검사 없이 해제할 예정이며 유증상 시에는 검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 단장은 경기도 확진자, 발생 및 병상 운영 현황과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9일 0시 기준 경기도의 확진 환자는 151명이다. 이는 전일 대비 11명 증가한 것이다. 확진자 중 23명은 퇴원했으며 127명은 현재 격리 치료 중이다. 확진자는 안산, 의왕, 광주, 안성시에서 신규 발생했고 수원시 17명, 성남시 17명, 용인시 16명 등 도내 23개 시군에 분포하고 있다. 9일 현재 경기도는 국가지정 입원 치료병상, 운영병원 3곳, 경기도 공공의료기관 5곳 및 성남시 의료원에 238개의 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가용 병상은 93병상이다. 대구, 경북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위해 지난 4일 대구 지역에서 이송 결정된 중등도 환자 25명 중 6일 추가 이송된 3명을 포함해 총 17명이 성남의료원과 안성병원, 이천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 단장은 코로나19가 빠르게 지역사회로 확산되고 있고 경기도 역시 지역사회 감염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방역당국이 밝힌 전파 경로는 실내 공간에서의 2m 이내 밀접 접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한 바 있으며 감염 취약 요소로 지적되고 있는 종교 집회 방식에 대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공동체의 안전이 위협받는 비상 상황에서 예배 방식을 가정 내 배로 전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오늘 행정일부지사 주재로 경기도 소재 주요 종합병원 10개소 병원장과의 회의를 통해 중증 환자 진료 전담 및 병상 확보, 생활치료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논의 중이라며 경기도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불법 사금융 광고, 감시체계 강화 관련 뉴스입니다. 정부 지원, 저금리 서민대출, 서민금융지원, 대상자 모집 등 공공기관의 서민금융정책을 사칭한 불법 사금융 관련 인터넷 광고들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올해부터 불법 사금융 도민감시단과 함께 온라인상 불법 사금융 광고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도민감시단은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도민들과 함께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금융 취약계층 피해를 예방하고 불편을 야기하는 불법 광고물을 뿌리뽑고자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10에서 12월 3개월간 24개 시군에서 36만 2,741장의 불법 사금융 관련 유동 광고물을 수거했고 총 1,930건의 전화번호를 수집해
미등록 대부업체로 확인된 1,798건을 이용정지 조치했다. 최근 불법 사금융 광고 수단이 전단지, 전화 이외에도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SNS 등 온라인으로 확산돼 불법 사금융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청소년, 고령자, 주부 등을 유인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해 금융 취약계층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실제로 서민금융진흥원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서민금융원, 공공정책기금 등 정부기관, 사업 명칭과 유사한 가짜 상호를 사용하는 등의 경향을 보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민감시단은 기존 오프라인 감시 활동 외에도 SNS나 블로그 등 온라인상의 불법 사금융 광고 행위까지 모니터링하게 된다. 특히 등록대부업자 및 대출 모집인 등의 대부 광고를 위한 필수 기재사항 표시 여부와 정부, 서민금융상품 사칭 여부 등 불법 사금융 유인 광고를 중점 살필 예정이다. 도민감시단이 관련 온라인 광고물에 대한 화면, 캡처나 주소 등의 자료를 수집해 신고하면 도는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불법 행위를 면밀히 수사하고 수집된 온라인 광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해 광고 삭제, 이용 해지,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향후 도는 3월 중 도민감시단 운영 계획을 수립해 단원들을 모집한 후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집중 감시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또한 금융 취약계층의 불법 사금융 광고 노출 피해를 막기 위해 대부업자의 온라인 게시판 광고 행위를 제도적으로 원천 금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통과를 국회에 지속 건의해 나가기로 했다. 조장석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민선 7기 경기도에서는 민생경제에 피해를 입히는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도민들과 함께 오프라인과 온라인 등 불법 사금융 광고가 어디에도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내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 영업행위 위반, 불법 광고, 불법 채권 추심, 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사례를 목격한 도민은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또는 금감원에 신고하면 된다.